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분석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해외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이상을 기록했고 수많은 해외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글을 작성한 분이 유럽의 유명 정치 분석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포시거나 한국을 아주 잘 아는 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의 분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정치 상황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적 변절은 처음 봅니다. 최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대선 출마 선언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복귀설이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니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과거 그들이 지지했던 정권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은 채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고 있더군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들의 정치적 이력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다가 이제는 마치 개혁 세력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모습이 1930년대 유럽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당시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기존 체제를 비판하다가 결국은 극우 세력과 손잡았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분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분석가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과거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나라들의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은 스스로 밝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 분석글이 해외에서 이토록 큰 관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나이를 내세워 마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권위주의 세력과 손잡았던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전형적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40대라는 나이를 내세우며 세대 교체를 외치는 이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분석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차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죠. 특히 1930년대 유럽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존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젊은 나이를 내세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자처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행적입니다. 처음에는 기성 정치를 비판하며 등장했던 이들이 점차 기존 권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보면 젊은 정치인들이 보수 기득권 세력과 연대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죠. 이들은 처음엔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극우 정치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1934년 당시 젊은 정치인들이 개혁과 쇄신을 외치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그들은 기존의 극우 세력과 손잡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출범을 도왔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개혁의 기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40대라는 젊은 나이를 내세워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한편으로는 개혁과 쇄신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권력과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유럽의 젊은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행태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극우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 때문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것은 바로 이런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1920년대 말 이탈리아의 상황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시 젊은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파시스트 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반드시 개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존 권력과 결탁하여 더 강력한 권위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들의 과거 행적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야망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앞서 우리는 1930년대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최근 2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유럽과 남미에서 벌어진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사례를 보시죠. 2010년 당시 30대 후반의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존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행적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점차 극우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기존 정치를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들이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2015년 폴란드의 사례는 더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말 그럴듯했죠. 기득권 타파, 젊은 세대 대변 세대 교체, 이런 말들이 귀에 익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말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권력을 잡자마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죠. 시민사회를 억압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새로운 정치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남미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18년 브라질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부패 척결을 외치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SNS를 적극 활용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기존의 극우 세력과 손잡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40대의 나이를 내세우며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젊은 세대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양면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권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20년간 전 세계에서 반복되었던 민주주의 후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권위주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최근 터키의 사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19년 당시 젊은 정치인들은 경제개혁을 약속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했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잡자마자 기존의 권위주의 세력과 손잡았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경제는 더욱 악화됐죠. 그들이 말했던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배신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개혁을 가장한 권위주의의 등장이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도왔던 이들이 이제는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세대교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해외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보수 정권은 어떤 약속을 했었나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7% 경제성장, 연봉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정말 그럴듯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어땠나요?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던 국민 행복이었나요? 여러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과 한동훈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밝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도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를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어떤 약속을 했나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이념 없는 실용주의를 표방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청년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반면 진보 진영의 노력은 어땠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했죠.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성과를 보여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죠. 물론 미완의 과제로 남았지만 이는 분명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이런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고 오히려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 했던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재벌 기업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섰습니다. 40대라는 젊은 나이를 내세우며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적임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들의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도왔던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죠.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일까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권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보수 정권들이 보여줬던 행태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들의 진정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40대라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그들이 보여준 행적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60-70년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시대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61년의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젊은 세력을 자처하던 이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학청산을 외쳤습니다. 혁명 공약을 내세웠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이 말했던 혁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됐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제한됐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새로운 시대였습니까? 1969년의 삼성계엄 사태를 보시죠. 당시 집권 세력은 어떤 명분을 내세웠을까요? 조국 근대화였습니다. 경제 발전이었죠. 그들은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지금도 어디선가 들리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 말입니다. 70년대 초반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훼손됐습니다. 조국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죠. 이게 과연 그들이 약속했던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었을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젊은 관료들의 행태입니다. 처음에는 혁신을 약속하며 등장했던 이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권위주의 체제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70년대 중반의 긴급조치 시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정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새로운 시대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40대의 나이를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보수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고 그들의 실정에 함께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보여주는 권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70년대의 삼성개헌이나 유신헌법처럼 또 다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지금 우리가 60-70년대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려스럽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60-70년대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혁신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80, 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기죠. 1980년 초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어떻게 등장했나요?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습니다. 국가 보위를 내세웠죠. 심지어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실제 행적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을 약속했던 이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정의 사회였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1983년에 이른바 3S 정책을 보시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려 했던 그들의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퇴진을 외쳤죠. 그런데 당시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진압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마지못해 양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이른바 뉴디제이 뉴아이에스 현상입니다. 90년대 초반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적임자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었나요? 기존 권력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교체 주장이 이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90년대 중반의 상황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새 정치를 외쳤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약속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오히려 기존 권력과 손잡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40대의 나이를 내세우며 세대교체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보수 정권의 탄생에 기여하고 그들의 실정을 방조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나요? 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세력들은 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탄냈죠? 여러분 지금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개혁,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득권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80년대 군부 세력이나 90년대 수구 세력들의 행태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민주화 운동 지도자 김근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의 투쟁 속에서 지켜진다. 지금 우리가 80-90년대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투쟁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80-90년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반민주적 세력과 손잡으려는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1930년대 유럽에서부터 최근의 해외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60-70년대, 80-90년대의 역사까지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젊다고 해서 반드시 개혁적인 것은 아닙니다. 40대라는 나이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역사는 우리에게 반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기존 권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의 행적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걸어온 길이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수많은 사례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그들의 실정을 함께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특히 이들이 내세우는 세대교체라는 주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과거 80년대의 신군부나 90년대의 수구 세력들도 처음에는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점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반민주적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과거 행적과 현재 행보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